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해도 온 세상에 숨을 죽였던 청춘의 아이콘. 하지만 그 빛은 너무도 짧았고 그림자는 너무도 길었습니다. 1980년대 모두가 꿈을 쫓던 시대. 그 시절 브라운관을 지배하던 한 남자의 이름 김주승. 조각 같은 외모, 강렬한 눈빛, 그리고 진심을 담은 연기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론 영웅이었고 때론 희생자였습니다. 충격기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드라마틱했던 삶, 비극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남자, 잘생긴 청춘 스타에서 대한민국 최대 금융 스캔들의 사위, 그리고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온 투혼의 배우. 그러나 결국 조용한 죽음이라는 단어로 마침표를 찍은 인생. 그 모든 파란의 순간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내면의 울음, 말없이 삼킨 상처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환호했던 그 찬란한 순간, 너머의 금이 간 청춘, 배우 김주승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남겨진 지난 여운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제 조명이 꺼진 그 무대 뒤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시겠습니까? 어릴 적 김주승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유난히 맑은 눈동자와 남다른 분위기로 어른들의 눈길을 끌곤 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내면은 꽤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무게감 있는 침묵과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말보다 표정과 시선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훗날 그의 연기에 묘한 울림이 있다는 평은 아마도 이때부터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83년 MBC 열려쓰기 공채 탤런트. 당시 이 타이틀은 곧 전국구 스타 티켓과도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경쟁자 사이를 뚫고 선발된 그 순간 누군가는 또 한 명의 잘생긴 배우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 말하는 배우였죠. 이듬해 MBC 연기대상 신인상 수상. 팬레터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드라마, 광고, 잡지 표지까지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날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거리엔 그의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었고 누군가는 TV에 그가 등장하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타로 떠오를수록 개인 김주승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연예인으로서의 미소 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언제쯤 나는 숨 좀 쉬며 살 수 있을까? 촬영장을 떠나면 수십 대의 카메라와 시선이 따라붙었고 사적인 만남 하나에도 스캔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는 단지 연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를 공공재처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의 광풍 속에서 대중문화는 새로운 얼굴을 갈망했고 김주승은 그 기대에 가장 잘 맞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갈아 넣어 연기했고 심지어 어떤 작품에서는 대사를 바꾸며 실제 감정을 녹여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말처럼 그의 삶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뜻밖의 인연을 통해 상상조차 못했던 운명을 몰고 오게 됩니다. 모든 청춘이 찬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청춘은 빛나는 순간 바로 그 아래에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심겨 있기도 하죠. 김주승의 청춘도 그랬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광고까지 잠들 틈조차 없이 달려가던 어느 날 그의 삶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장영자. 그 이름은 당시만 해도 그저 유명한 재력가, 사회 명사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훗날 그 이름은 한국 금융 역사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될 존재가 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녀와의 결혼은 김주승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한 여인을 사랑했을 뿐이었지만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 아닌 이해관계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론은 장영자의 사위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그의 이름 앞에 배우 김주승은 사라지고 근손의 사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80년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이 터집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어음 사기, 수많은 피해자, 정재계를 휩쓴 충격적인 스캔들. 국민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들끓었으며 그 가운데 김주승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공범 아니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그는 그저 숨죽여 견뎌야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이 말은 훗날 그가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흘리듯 남긴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회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배우라는 신분은 오히려 족쇄가 되었고 공인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그의 개인적 고통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시기 김주승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연기를 할 수 없었고 광고는 끊겼고 기획 중이던 작품들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것을 영원한 낙인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그를 연기자에서 망명자로 스타에서 망각의 인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 한때 찬란했던 청춘 스타는 어느새 몰락한 사업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자 사건의 후폭풍은 생각보다도 훨씬 거셌습니다. 직접적인 연루는 없었지만 그녀의 사위라는 꼬리표 하나로 김주승은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회적 불신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 어떤 시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 실패, 그리고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배라는 기사 제목이 신문 한 면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근손의 사위, 결국 도망간 청춘 스타, 그가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모든 언론은 그를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대한민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1994년 수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 브라운관을 누비던 배우는 단 한 명도 배웅해주지 않는 공항에 뒷문을 통해 홀로 이민 가방을 끌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을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는데 미국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도피하듯 떠났기에 준비도 없었고 말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허들의 실도 마다하지 않았고 밤이면 술과 담배로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거울 속 초췌해진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몇 번이고 자책했다고 합니다. 나는 배우였는데 지금은 뭐지? 그를 지켜보던 한 지인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사람 미국에서 매일 밤 울었어요. 단 한 번도 잘 살겠다는 말을 한 적 없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기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인 극장에서 작은 무대에 서기도 했고 동포사회의 행사에서 낭독극을 하며 조용히 연기자의 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 배우 김주승으로 다시 설 거예요. 내 이름에 붙은 꼬리표를 꼭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여전히 그를 장경자의 사위로만 불렀고 그가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든 본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매일 뉴스에 떴습니다. 그러나 연기로서가 아니라 추락한 스타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하나의 인연으로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공정한 세상일까요? 그리고 김주승의 고독한 망명은 그렇게 고요한 절망의 시간으로 이어져 갑니다.
시간은 흘러 1996년, 사람들은 그를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스크린에서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김주승은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연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귀국 소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가워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장영자의 사위라는 낙인을 떼지 못한 채 냉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연기, 그가 유일하게 놓지 않았던 마지막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형제의 강. 그는 이 작품으로 브라운관에 복귀했습니다. 오랜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의 연기는 더 깊고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청춘 스타가 아닌 삶의 무게를 통과한 진짜 배우 김주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연기할 겁니다. 이게 나의 삶이고 나의 싸움입니다. 스태프들은 말했습니다. 매치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 같았어요. 눈빛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시청자들은 감동했고 언론은 조심스럽게 그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장암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건강 이상을 느꼈고 정밀 검사 결과 신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활동을 멈추고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제의 강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작품이었고 그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작품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촬영은 지옥 같았습니다. 자주 숨이 가빠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스태프들은 종종 그가 구석에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그는 언제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요. 그의 투혼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예술과 희생, 그 모호한 경계 위에서 그는 끝까지 배우로서 존재하려 했습니다. 결국 드라마는 무사히 완주되었고 그는 그제서야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한동안 그는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그저 짧은 휴식에 불과했습니다. 병마의 그림자는 그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장암 수술 이후 그는 한동안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는 세상의 속도보다 느리게 사람의 천을 따라가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냥 멋진 얼굴로 끝나는 배우가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다시 한번 변신을 감행합니다. 이번엔 배우가 아닌 드라마 제작자로서의 도전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연기자 출신이 직접 기획, 투자, 제작을 총괄하는 것은 위험 부담도 크고 방송사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왜 이렇게 가족을 외면하는 걸까? 사랑도 좋지만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서로 기대며 사는 삶을 보여주고 싶다. 그의 첫 제작 작품은 나도야 간다. 화려한 청춘 로맨스 대신 세 자매와 어머니의 일상, 가난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의 온기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제작자의 길은 배우의 고통과는 전혀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캐스팅은 난항을 겪었고 방송 편성도 미뤄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감동보다는 시청률을 원했고 그는 수없이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연기할 땐 왜 캐스팅이 어렵냐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더군요. 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토로했지만 결국 동료들과의 인연이 그를 살렸습니다. 김미숙, 정보석, 정무석. 한때 함께 웃고 울던 배우들이 그의 진심을 믿고 출연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병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력은 전 같지 않았고 한 회 한 회를 제작하는데 몸을 던지듯 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 하나만 남겨도 좋아요. 내가 살아온 증거,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담긴 이야기니까요. 한편 그의 곁엔 항상 묵묵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국 도피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그의 버팀목이었고 그가 무너질 때마다 말없이 손을 잡아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번역 일을 하며 남편을 지탱해준 그녀는 자신이 배경이 되어도 좋다고 말했지만 사랑도 때론 무게가 됩니다. 병마와 싸우며 제작의 고통을 견디며 대중의 시선과 싸우는 그에게 결국 부부 관계의 균열도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몇 차례 이혼설이 돌았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괜찮다는 말 속에는 고통을 외면한 채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의 그늘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생존, 병과 예술, 그리고 고통과 침묵. 그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따뜻한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2000년대 초 그는 다시 한번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췌장암, 신장암을 이겨낸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몸 깊숙한 곳에서 고통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이미 사형 선고에 가까운 병. 그는 차마 의사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고 의사 역시 차마 희망적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췌장암의 예후는 냉정했고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운명이라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의 삶에는 유독 잔인한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꺼두고 모든 만남을 끊고 병원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조차 그가 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고통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은 결코 강함이 아니라 절망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던 사람, 가장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던 아내와도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2007년 1월 결혼 17년 만에 이별.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지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없는 병간호와 경제적 부담이 결국 부부마저 지치게 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가 먼저 가족을 떠났다고, 아내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등진 거라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이혼 후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이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밝히기 어려운 사정으로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은 혼자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엔 원망보다 슬픔과 체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병마와도 세상과도 사랑과도 모두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말을 조용히 한 지인에게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참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유언과도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부르지 않은 이름으로 조용히 꺼져가는 불빛처럼 2007년 8월의 끝자락. 여름이 저물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던 그 시절. 그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5세. 너무 이른, 너무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것도 며칠 뒤였습니다. 그가 생전 부탁했던 것, 부고를 내지 말아달라, 조문도 받지 않겠다. 그 유언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병원 측도 가족도 그 어떤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빈소에는 단 한 사람, 오랜 가족 한 명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죽음을 뒤늦게 들은 동료 배우 하이라, 정보석, 김정현 등도 조문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떠났다는 소식을 신문도 아니고 지인의 전화로 들었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화환도 눈물도 언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청춘 스타의 마지막 길이 이토록 쓸쓸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이런 죽음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장영자의 사위로 불리며 본인의 이름 대신 낙인과 구설,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남자. 그 모든 소음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선택. 그것이 바로 고요한 이별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 외로웠다. 그렇게 사라지기엔 너무도 진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그는 끝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배우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을 팔지 않았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이 남긴 건 비단 불행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가 가려 했던 꿈, 그가 지키고자 했던 신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배우다 라는 마지막 고백. 빈소는 비어 있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기다운 마지막을 택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환호도 박수도 조문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죽음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의 이름을, 그의 연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끝까지 배우로 살고자 했던 마음을. 김주승. 그는 끝내 누구의 사위도 스캔들의 인물도 아닌 배우 김주승으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내 고통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만큼은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는 죽음이 아닌 해방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기다운 고요 속으로 들어간 한 남자. 지금 그가 머무는 하늘 아래엔 비난도 낙인도 기억의 왜곡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다시 불러야 할 시간입니다. 화려한 청춘 스타가 아닌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연기를 사랑했던 따뜻한 인간 김주승으로. 빈소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흔적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 속 김주승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들려주세요.